이 말이 사실일까요? 사실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은 대한민국은 위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유럽, 심지어 중국까지 상업용 오피스트 빌딩의 공실률이 높아지면서요, 빌딩을 운영하는 운영사도 또 그 운영사가 돈을 빌린 은행도 지금 점점 위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먼저 한번 보시죠. 미국 상업용 및 다가구 대출 만기 도래액 비율입니다. 무슨 말이냐? 상업용이나 혹은 다가구 중심의 대출 잔액에서 올해 만기가 되는 비중이에요. 19.77%. 적지 않죠. 예, 이게 금액도 적지 않지만, 비율도 적지 않지만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모기지 은행협회에서 4조 7천억 달러 정도가 상업용 및 다가구 대출 부동산으로 대출액으로 보거든요. 다가구에 대한 부동산 대출 잔액으로 보거든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6,282조예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여기에 2024년 올해 만기 도래액 금액은요 9,290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1,242조예요. 19.77%입니다. 이 금액은 여러분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됩니다. 왜 크다고 봐야 되나 하면 말입니다. 이게 공실률이 크지 않고요. 또 공실률이 크니까 오피스의 빌딩의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니 뭐 오피스 빌딩이 꽉 차 있고 월세도 계속해서 잘 들어온다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지금 미국 사무실 공실률이 피치가 계산한 거 2023년 13.5%로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2019년에 9.4%였어요. 2022년에 12.4% 그리고 2023년에 13.5%예요. 이것은 말입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후폭풍이라고 봐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지만 외국은요. 코로나 때 재택근무로 확 돌렸거든요. 재택근무로 돌리니까 사무실에 나갈 일이 없는 겁니다. 굳이 사무실까지 나가서 일 안 해도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실이 공실률이 많이 나죠. 여기다가 미국도 말입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대기업들이 많이 파산을 했습니다. 대기업들이 파산을 하니까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사무실 사용률이 뚝뚝 떨어질 수밖에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야 이거 사무실 공실률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러분 미국의 사무실이든 유럽의 사무실이든 대한민국 금융권에서도 투자가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것도 적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공실률도 크지만요. 가격 떨어지는 거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국내 금융권에서 투자한 해외 부동산 펀드의 손익률을 제가 봤거든요. 이지스 글로벌 부동산 투자 신탁 229호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다이아논 빌딩에 투자했거든요. 마이너스 보세요. 마이너스 81.89%입니다. 독일에 투자한 것이. 한국 투자에서 뉴욕 오피스 투자 신탁 1호입니다. 마이너스 30.91%입니다. 한국 투자에서 벨기에의 코어 오피스 부동산 투자 신탁 2호입니다. 마이너스 15.96%예요. 아니 공실률이 날이 부동산의 가치가 뚝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지스 글로벌이나 한국 투자 신탁이나 만약에
만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기가 돌아오면 이거 손실이 엄청나게 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게 부동산 투자 신탁만, 부동산 펀드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야, 이거 저는 굉장히 큰일 났다고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금융업권별로 해외 부동산 투자 규모를 보면요. 은행이 9조 8천억 원입니다. 대한민국 말입니다. 보험업이 31조 7천억 원이에요. 이야, 이거 만만치 않죠? 정권도 8조 3천억 원이고요. 상호금융 3조 7천억 원이죠. 여신금융기관, 캐피탈사, 카드사 이런 데입니다. 2조 1천억 원. 저축은행도 1천억 원입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합치면 55조 8천억 원이거든요. 야, 여기에서 말입니다. 저는 보험회사들 괜찮을까?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기관에 1금융권 괜찮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증권사는 괜찮을까? 여러분, 증권사는 대한민국의 부동산 PF 대출도 지금 굉장히 많아서 허덕허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부동산까지 터지면 증권사들은 아작이 날 겁니다. 상호금융권도 지금 3조 7천억 원이니까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상호금융이라는 게 농협이나 축협이나 신협이나 이런 쪽이잖아요. 여기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여신 전문기관도 그렇고요. 그것을 감안을 해보면 해외의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이게 국내 금융권에 저는 강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내 금융권은요. 현재 국내의 부동산 PF 대출에도 정신이 없습니다. 해외 부동산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해외 부동산을 뒤집어 보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겠거든요. 와, 이게 여러분 예상했던 것보다가 심각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험사들 요즘 주가 뻥뻥뻥뻥 뛴다고 좋아할 일 아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말씀을 드렸나 하면 이게 남의 돈을 가지고 보험회사들이 대체 투자를 해놓은 거거든요. 보험금을 불입하는 사람은 보험 가입자입니다. 그 돈을 운영해서 운영수익을 내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1조 7천억 원에 저는 해외 부동산이 망가지면 저는 보험사들도 굉장한 어려움을 닥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9조 8천억 원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보험사에 비해서 적을 뿐이지 9조 8천억이라는 자체는 적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안을 해보면 지금 해외 부동산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충격적으로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말입니다. 4대 금융지주 위험 노출액이 16조나 된다고 해요. 16조. 그러니 여기에 대한 충격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두렵습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금융감독원장이 대손 충당금 더 쌓아라 지금 독려하고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 지금 안 쌓으면 이게 국내에는 부동산 PF 대출이 폭발하고 해외에는 해외 부동산 펀드가 폭발해서 이게 금융위기로 한꺼번에 갈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입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위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말입니다. 미국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커뮤니티 뱅크오프 주가가 지금 2월 8일 현재 4.19달러입니다. 이게 2024년 1월 2일에 10.41달러인데 연초 대비하면 59.8%가 떨어졌습니다. 6.22달러. 이게 망한 거예요. 이거 망한 거예요. 지금 이거 처리하느라고 미국도 골치 아플 겁니다. 왜? 부동산이 지금 전반적으로 나쁘니까. 여기도 보면 말입니다. 2022년 4분기에 1억 7,200억 달러, 200만 달러를 흑자를 냈는데 작년 4분기에는요 2억 5,200만 달러 적자를 냈잖아요.
매출은 8억 8,600만 달러가 올라갔지만 결국 말입니다. 적자. 이게 결국은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 대출에 충격파를 입은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은행들이 여기만 망할 것이냐? 아니에요. 지금 뭐 오자크 뱅크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까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나빠질 가능성 큽니다. 이미 미국은 왔습니다. 이미 미국은.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는 이렇게 실적이 나빠진다고 봤을 때 우리는 더 큰 위기로 저는 올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시장을 진짜 냉철히 봐야 돼요. 단순하게 말입니다. 저 PBR 주식이니까 사겠다. 이렇게 저는 무리하게 시장을 바라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시장을 바라보다가 오히려 더 큰 충격파에 저는 고생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나쁩니다. 그렇게 나쁜 상황에서 함께 이게 움직이는 것 저는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라. 정부가 기업 밸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동을 시켜서 주가를 올린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게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면 의도한 일은 아니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짝짝꿍이 맞아서 주가를 올려간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함부로 들어갔다가 상투 잡고 엉엉 우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투자 진짜 신중해야 된다. 그 말씀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그 정도로 제가 상황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시장이 얼마나 위험한지 요즘 시장만 보면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진짜 조심하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자산을 잘 지키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